에너지학에 이어서 텐세그리티 형태 발생을 주관하는 현대적인 규칙을 요약하기 전에 비교적 새로운 두 가지 구성 원리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텐세그리티 개념으로 조각가 케네스 스넬은 2009년도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플러와 막스 1960년에 의해서 생체 시스템에서 적용되었고, 특히 도널드 잉그버와 그의 동료 1998년에 의해서 세포 행동에 적용되었다. 텐세그리티 두 번째 원리는 셀드레이크에 의해서 개발된 형태 발생장의 개념이다. 그림은 프랑스 성형외과 의사인 장 김베르토가 고해상도 비디오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피부 아래의 텐세그리티 골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배열에 대해서 김베르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골조. 이거 골조. DNA 나선으로부터 세포 골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테그린과 이웃 세포와의 연결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연속의 안에 놓여 있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적절하게 움직이며, 모든 것은 움직이면서 항상 되돌아온다. 김베르토 2012년 김베르토. 텐세그리티 구조는 버미스터 풀러에 의해서 확인된 융통성 있는 건축학적인 원칙들을 따른다. 특히 텐세그리티 시스템은 인장력과 압축력을 동적으로 재분배하고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안정화된다. 그 규모가 바뀌더라도 작동하는 이 간단한 기계적인 규칙을 통하여 이동 및 모양 변화를 포함한 세포 행동이 제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어떻게 조직과 기관이 발달하는지도 부분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98년 텐세그리티는 생체에 대한 중요한 설계 원칙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글자를 케네스 스넬슨은 바늘타워 1968년 사진으로 바늘타워 사진, 현재 워싱턴 DC의 허시은 박물관과 조각공원에 있다. 이 이미지는 텐세그리티 구조의 불연속성 압축제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 속성은 케네스 스넬슨 작품의 대부분의 몸체에 있어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속성으로 간주된다. 이 작품의 사파는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이해하고 20세기 조각가 생물학에서 스넬슨 작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텐세그리티 시스템은 하중이 더해질 때, 예를 들어서 무게를 떠받칠 때 더 강해지고 안정화된다. 텐세그리티 시스템은 구조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충격을 쉽게 흡수한다. 압축제 간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텐세그리티가 손상된 장소는 취약하며 부상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텐세그리티 시스템은 진동 에너지를 쉽게 전달하는데, 이와 같은 진동 에너지는 인대 중에 하나를 퉁기거나 소리 및 압력과 같은 다른 형태의 진동을 가함으로써 발생된다.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로 구성된 텐세그리티 시스템은 물 분자가 모든 부분과 연관을 맺고 정렬되어 있는 수분을 함유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것은 액정의 성질과 양자 결맞음을 생기게 한다. 피부 밑과 세포 내부의 다각형 형태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주목해보자. 13.6 이러한 다각형의 형태는 피부 표면에서도 발견이 된다.
13.8 이러한 다각형 구조는 다음에 개설될 때의 공명과 형태 발생장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형태 발생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의 청소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나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장과 형태 발생 공명은 여러 해 전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루퍼드 셀드레이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1995년 이 개념은 과학계에서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거부당했으며 심지어는 경멸을 받았다. 피부 표면의 다각형 구조. 다각형 구조. 이렇게 저렇게 인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1981년 존 매덕스는 네이처지의 셀드레이크의 첫 저서인 생명에 관한 새로운 과학에 관한 유명한 기고문 태워버려야 할 책을 발표했다. 뒤를 이어서 네이처지와 영국 신문에서는 더 적대적인 리뷰들이 등장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화를 돋우는 이 소책자는 지난 몇 년 동안 등장한 태워버려야 할 후보 중에 최고이다. 1994년 B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셀드레이크는 과학 대신에 마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은 교황이 갈릴레오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그 문구 그대로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은 이단이다. 새로운 과학적인 개념이 제시되고 그것이 이 같은 폭력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은 종종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때가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나 조사 없이 하는 비난은 무지의 결정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범용한 인간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라고도 했다. 셀드레이크의 가공할 만한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의 발생장은 모든 형태를 생기게 한다. 물질은 장과 공명할 때의 형태를 취한다. 장은 필드와 공명할 때 관련된 필드는 장은 고전적인 전자기장이 아니다. 형태의 발생장은 신체 자신의 과거의 행동과 선조들의 구조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한다. 또한 셀드레이크는 선도적인 철학자들은 기억과 의식은 내에 있지 않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3년 이 생각은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생각과 강하게 충돌한다. 셀드레이크가 책을 출판할 당시에는 공간의 에너지적인 구조, 공간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간과 나선형 입자가 있고 1996년 그 공간이 스칼라파, 스핀파, 토션파로 채워져 있음을 알고 있다. 1997년까지 셀드레이크의 비평가들은 매우 강경하지만 그의 최신 책의 리뷰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의견들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과학은 종종 지적 자유의 모범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기발한 생각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과학의 몇몇 핵심 개념들은 흔들리지 않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도구모로 굳어져 왔다. 해방된 과학은 현대의 핵심 도구모 중에 10가지를 보여준다. 이들 중에 만약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과학 세계는 충격에 빠지며 그 여지는 기술, 의학, 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루퍼트 셀드레이크는 능숙하게 각 도구모를 검토하고 모든 도구모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이 책을 읽은 뒤에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 과학이 구식 신념의 족쇄에서 해방되어야만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이 책을 읽어라.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 번을 읽어라. 딘라딘 의식이 있는 세계의 저자. 김베르트가 제시한 이미지 13.98 피부 표면과 피하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펠트하임과 오시만은 공간의 모델 피부 표면 피하 조직
세포의 기하학적인 요소에서 발견되는 기하학적인 패턴들의 유사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하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체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어마어마한 회론에 부딪혔지만 다중작업 가설 방법론은 우리가 그것들에서 동등한 무게를 실어주어야 함을 일깨워준다. 특히 매우 중요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재생대보철이라. 재생대보철. 정형외과 수술에 대한 임상 연구의 현재 추세는 없어지거나 손상된 골격을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것이다. 최근 이 방향으로 주요 발전이 있었고 현재 그런 수술은 흔히 많은 골격계 질환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음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인기와 입증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의 사용에는 두 가지 기본 사실에 대한 고려가 없다. 첫째는 인간의 골격계에는 상당 부분 자가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무기모래 임플란트는 성장과 재형성의 능력이 없으며 오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물리적인 강도가 감소할 뿐이라는 점이다. 손상된 대퇴골도의 가장 좋은 대체물은 환자 수술에 의해서 재생된 새로운 구조라는 것에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베이커 1972년.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자, ABC 잘하고 있는 13.9 공간의 기하학적인 거자로서 각각 마일러, 울프, 신성한 기하학, 로저, 펜러저 등등등등. 이렇게 로드 베커는 없어지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재생은 보철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의료기술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어떻게 신체로 하여금 스스로 대체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밝혀내기보다 심장과 그 밖의 기관에 대한 기계적인 대체와 장기 이식에 대해서 집중해 왔다. 베커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정기적 자극을 통해서 소위 분화된 세포의 배양 조직으로 하여금 없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전능세포로 탈분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획기적인 연구에 대한 그의 흥미로운 설명은 그의 저서에서 찾을 수 있다. 1985년. 그의 설명의 핵심은 전기 자극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었다. 전기 자극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흔히 갖는 통상적인 시각과 마찬가지로 그는 큰 전류가 작은 전류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는 그 반대였다. 프레드릭 브라운이라는 학생과 실시한 개구리 적혈구 실험에서 시험 전류는 장치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전류에 도달할 때까지 한 번에 한 단계씩 감소되어서 조절기가 0에 맞춰졌을 때 약 5억 분의 1A에 해당하는 강도였다. 이것은 극적인 탈분화를 일으켰다. 개구리의 적혈구는 인간의 적혈구와 달리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핵을 가지고 있다. 적혈구가. 개구리는 핵을 가지고 있고, 이 실험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의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지만 생물의학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탈분화와 재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극히 낮은 수준의 자극은 인체의 에너지 장에 존재하는 수준과 유사하다. 이미 이 주제는 뼈 골절의 치유에 다양한 조직에서의 치유를 촉진하는 전자기적인 치료 장치의 매우 낮은 수준의 자극을 살펴본 2장 그림 2.9에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침수를 비롯한 회복을 촉진하거나 심지어 조직을 재생하려는 그 밖의 보완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을 찾아낸다 해도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보완 대체 의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중요한 의학 연구의 예이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보건 위기와 관련이 있다. 생물의학은 재생에 대한 더 자연스러운 접근을 연구하는 대신에
인공장기나 장기 이식과 같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값비싼 방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모든 회로와 기계들은 갖추어져 있다. 단지 문제는 이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올바른 스위치를 어떻게 켤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바일 1995년. 새로운 규칙들. 우리는 이호기체에서 화학 반응, 신호, 생리학적인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생명력과 활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조절되고 통합되는 방식에 의해 생명력과 활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증식, 특화, 이동, 분화, 탈분화, 상호, 작용, 교차, 결합, 피드, 포워드, 피드백 등의 과정들이 얽힌 방대한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이 장에서 설명된 전체의 질서, 정연한 패턴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성장과 형태 발생의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왔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목록을 나열할 수가 있다. 첫째, DNA는 안정적인 참조 기준으로 작용한다. 2. 텐소그레틴은 세포의 형태와 대사 작용 사이의 연결을 제공한다. 일란성 쌍둥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매우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4. 형태장은 청사진으로서 DNA의 대안이 되며 형태 청사진은 실제로 이호기체의 진화론적인 역사를 참조한다. 전초기 유전자는 환경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빠르고 깊게 받는다. 후성 유전학은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덤프티와 해체된 유기체는 자발적으로 재구성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계란을 믹스해버리고 그것이 다시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8.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실험은 스파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어떻게 아미노산, 당, 지질 그리고 핵산의 일부 구성 요소를 자발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밀러 1953년. 자발적인 자가조립은 표면의 특정 전하 분포를 갖는 단백질이 상호 보완적인 전하 분포를 갖는 단백질과 결합할 때에 일어날 수가 있다. 10. 창발적 속성은 동일한 구성요소의 조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속성이다. 나비 효과를 알려진 카오스 이론은 역동적인 시스템에서 미묘한 개입이 카오스에서 질서로의 이동과 같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다. 결론은 이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이 일련의 연구들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취약하고 고통스러움의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상의 문제는 우리 몸 전체 시스템들을 쪼개어 놓았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서 문제들을 각 부분별로 관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류의학의 미래는 보완의학의 심오한 중요성과 그들이 드러내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지혜에 대해서 기꺼이 보고 조사하고 연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궁극적으로 환자는 전체 생물의학의 기업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환자를 치료하고 보살피고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에 둘 것이다. 실용적인 혁신은 간섭적인 것과 비간섭적인 것 두 가지 모두를 원천으로 하면서 그것들의 통합으로부터 만들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신체를 방어하고 고치기 위한 우리 고유의 전체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손상되었을 때 심각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스러운 보건 문제가 발생한다. 에너지학과 에너지 심리학의 성취 중의 하나는 우리의 면역 및 방어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미묘한 외상 장애, 불기능의 축적을 늦추거나 역전시키는 것이다. 구조적인 접근법과 움직임을 통한 접근법은 신체의 복구 시스템을 자극하여서 스스로를 복구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회복하여서 많은 유익한 결과들을 가져온다. 치유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훨씬 쉽고 예방은 결코 미리 주어지는 치료법이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체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마치 건축물에 비한다면, 또 인장력에 비한다면 서로 밀고 당기고 할 때에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또 한쪽으로 당겨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인체의 신비한 구조인데, 이것을 한쪽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모양새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